1950년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폐허로 변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화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은 곧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1996년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며 과잉 투자를 벌였고 여기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외환이 부족해진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거대한 기업들과 은행들이 차례로 부도를 맞게 되면서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여파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등 3개의 항공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도록 결정되었으며 그래서 탄생한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카이는 F-16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KT-1 기본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KUH-1 기동 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최첨단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항공개발 인프라와 연구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개발이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2026년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소수의 성능 개량 인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연구진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이는 새로운 후속 사업을 추진해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카이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은 바로 수송기 개발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송기를 개발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송기와 특수목적기를 대체하고 여기에 수출까지 성공시킨다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 대체 물량은 CN235 20대, G130 16대, 차기 수송기 3대, 이렇게 수송기 39대이고 조기 경보기 6대, 공중금유기 4대, 정찰기 14대, 해군 초계기 22대, 전자전기 4대, 해경 초계기 6대, 지상 조기경 보통제기 4대, 이렇게 특수목적기 60대입니다. 카이는 국내 대체기 99대에 해외 수출 물량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0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카이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시했는데 먼저 미국의 전술 수송기 C-130을 참고해 적재량 20톤, 항속거리 6,000km의 터보프롭 엔진 수송기를 기본형으로 개발하고 이어 적재량 25톤, 항속거리 8,000km, 쌍발 터보팬 엔진을 가진 개량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적재량 20톤의 기본형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C-130과 경쟁해야 하고 25톤의 개량형은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C-390과 체급이 비슷해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항공기 제작 후발 주자인 카이가 선발 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2년 9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카이는 새로운 수송기 모형 MCX를 공개했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이 수송기는 탑재 중량 30톤, 최대 항속거리 7,000km, 최고속도 900km이며 일반 전투 병력 120명, 특수부대 병력 88명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카이는 C-130 수송기와의 경쟁을 피하면서도 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대형 수송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MCX의 가장 큰 특징은 터보프롭 엔진이 아닌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반 군용 엔진 대신 여객기용 엔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계열의 엔진이 후보에 올라 있는데 이 엔진들은 오랜 운항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MCX에 바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송기는 전투기에 비해 기체 제작에 들어가는 기술이 적고 항전 장비들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KF-21의 기술을 보유한 카이가 수송기를 개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화물 탑재 시스템, 특수 랜딩 기어, 고양력 장치, 공중투하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들은 국내외 업체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MCX는 개발비 3조 원, 양산 비용 11조 원이 필요하며 개발 기간은 총 7년이 소요됩니다. 2030년대 수송기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카이는 바로 해상 초계기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16대의 T3CK 해상 초계기는 이때쯤 기체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MCX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MCX 해상 초계기는 수송기의 넓은 후방 동체를 재설계해 공기 저항이 낮은 날렵한 형태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기 저항이 있는 후방 램프 도어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400노트 이상의 속도와 10시간 이상의 채공시간 확보가 가능하며 여기에 대수상 레이더, 소노브이 발사장치 등 특수 장비가 설치되고 주위계는 하풍급 공대함 미사일과 어뢰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기 저항을 낮춘 해상 초계기가 개발된다면 다음 계획인 민간 여객기로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이는 민간 여객기의 양대 산맥인 보잉 737, 에어버스 320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100인승의 중형 여객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먼저 국내선 저가 항공사의 기체를 대체하는 것이고 이를 더 발전시켜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를 운행하는 여객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수송기가 개발되고 발전형인 해상 초계기형이 완료된다면 이 기체들을 기본으로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자전기 등으로의 개량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이의 수송기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본은 37톤의 탑재 능력을 가진 C2 수송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는 15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 비용도 4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만일 양산된 기체의 성능이 부족해 수출에 실패한다면 MCX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엄청난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당위성입니다. 카이는 이번 수송기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방부가 60%, 산업통상자원부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기 업체들은 스스로 자금을 투입해 회사에 사활을 걸고 신형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카이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아무 리스크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능이 검증된 외국 기체를 직도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한다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무리하게 신형 기체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비용에서 운영 유지비가 최초 도입비보다 몇 배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은 이러한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전 세계 국가들은 국산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는 언제나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비록 몇몇 분야에서는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연구 개발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용기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그 성공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카이의 수송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고 개발에 실패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이며 그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이의 수송기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